중소형 제약바이오에 훈풍이 불고 있다. 매수를 해도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시장에 대안이 별로 없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중소형 바이오주들이 좀 많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네. 이런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좀 돌려서 당분간은 이런 종목들로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김우신 파트너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중소형 바이오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뭘까? 네. 그 부분에 대한 원인을 먼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최근에 이제 중소형 바이오 회사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이게 세 가지 정도 이유를 한번 본다면 첫 번째는 일단은 이제 낙폭이 그동안에 좀 과대했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 하락이 좀 나왔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에 어느 정도 이 버블이 형성돼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해소가 지금 돼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종목들의 특징을 좀 보면요. 지금 과거에 큰 바이오 회사들은 이제 임상, 3상 막 이렇게 이제 임상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는 이 바이오 종목들의 흐름들은 임상을 계획 중이거나 아니면 1상 또는 2상 들어가는 이런 흐름들로서 임상 계획의 이제 초기 단계에 지금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기대감으로 좀 형성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가격적인 논리와 그다음에 향후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지금 작용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바이오 주식들의 흐름들이 이제 바닥에서 움직임이 좋아지는 거에 지금 밑바탕은 일단은 뭐 그 대형 바이오 회사들이 그동안에 이제 임상 때문에 굉장히 좀 주가 흐름이 안 좋았다가 HLB를 필두로 해서 이제 상당히 많이 회복이 좀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서 신뢰감이 어느 정도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좀 봐야 되는 흐름들이고요. 다만 이제 그런 대형 바이오 회사들은 이제는 좀 테마에서 좀 이렇게 좀 물러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수급이 전혀 붙지 않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른 대안이 없을까라고 해서 찾아보는 종목들이 역시 이제 그런 중소형 바이오 주식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에이프로젠 그룹 회사들이 전부 다 이제 강하게 상한가 내지는 급등세를 좀 보였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임상이 진행된 그런 부분들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임상 내지는 어떤 실적 부분과 관련돼 있는 이 바이오 시밀러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뭐 제가 좋아했던 종목 중에 탈콘 RF 제약 같은 거 이런 것도 지금 비보존에 관련돼 있는 임상 상상 가지고 남아 있는 흐름들이거든요. 그러든지 뭐 대장암 관련돼 있는 뭐 지노믹트리 같은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ABL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지금 밑에서 이렇게 올라와 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이 종목들이 힘을 합쳐 가지고 코스닥 지수의 코스닥 지수를 들어올리는 힘은 좀 약합니다만 개별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선별해서 매매를 하게 되면은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버블이 많이 지금 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 없이 매매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공감대가 지금 시장에 좀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중소형 바이오주들이 강세가 나타나는 현상으로 큰 이유로 이제 세 가지를 들어주셨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낙폭과대이기 때문에 이제 버블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임상 계획이 뭐 일상이라든가 뭐 중소형 바이오주들은 네. 일상이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네. 기대감이 이제 막 형성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타고 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이오 전체에 대한 신뢰감이 좀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 국면에 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바이오주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 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들리기도 하는데요. 네. 예. 우리 감수 파트너님께는 지금 중소형 바이오주들 중에서 좀 이제 이슈가 상당히 지금 좀 핫하거나 뜨거운 이슈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느 쪽에 관심을 가지고 보면 좋을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오늘 사실은 상승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중소형 제약 바이오들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입이 됐고요. 또 시간 외에 안 좋은 뉴스가 나와서 급락을 한 네이처셀마저도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지속적인 수급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사실 저는 우리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김 대표님 예전에 우리가 제약 바이오를 처음에 이 방송 시작할 때에 대형주들이 움직일 때에 어떤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냐면 대형주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잠깐 쉬어가는 과정에 중소형주들이 따라서 매매를 할 거다라는 말씀을 벌써 한 달 전쯤인가 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그런 제약 바이오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가 왜 이 제약 바이오가 처음에 코롱티슈이라든지 인보사 사건, 신라젠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에는 소형 제약 바이오들의 호재가 나와도
못 갔어요, 종목들이. 네. 그러니까 그 우려감 때문에 못 갔는데 이미 8월 달에 제약 바이오가 저점을 찍고 그리고 HL을 비롯해서 조금 어느 정도 반등이 이어지니까 그러니까 큰 종목들이 오늘은 못 움직였지만 뒷받침을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소형주들이 호재가 나와도 호재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긴 한데 지금 사실 이런 소형 제약 바이오주를 우리 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1상이나 2상 또는 이제 2상 중에서도 희귀 질환 같은 경우는 2상만 되면 바로 판매가 시판이 네. 될 수 있으니까요. 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오늘 GL 밤새고 상한가를 갖고 에이프로젠 그룹주들도 움직였는데 네. 이 종목들이 과연 우리가 차트의 흐름이나 어떤 실적을 봤을 때에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할 수 있는 자리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거의 대부분 물려 있거나 이러신 분들이 진짜 울먹여자목지로 들고 있던가 개인들이 거의 다 털어냈던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기 때문에 네. 이런 재료가 있는 종목들을 우리 시청자님들이 파내서 매매를 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일단 내년에 이 SK 바이오팜이라는 이 바이오 회사가 상장이 됩니다. 100% SK의 자회사로서 네. 시가총액이 거의 한 5조 원에 달한다라고 네. 하거든요. 그러면 이 5조 원이라면 어느 정도 규모냐면 삼성 바이오로지스가 그때 부분 상장될 때 9조 원 정도였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017년도에 7조 원 정도였습니다. 네. 그러면 SK 바이오팜은 코스피에 상장할 때 굉장히 큰 네. 예, 대여죠. 대여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해서 어떻게 제약 바이오가 물꼬를 트지 않을까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런 소형주의 재료나 이런 것들을 알아서 여러분들이 에이프로젠처럼 오늘 에이프로젠은 굉장한 뉴스가 나왔었죠. 네. 이런 재료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 지금 제약 바이오의 중소형, 중형주급 섹터는 알츠하이머 관련주. 이거는 이제 저출산과 연결되어 볼 때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저출산은 아가방 컴퍼니 보령메디앙스가 당장 아이가 없는데 네. 그게 수혜가 아니라 난임 또는 뭐 노산 네. 그리고 기형아라든지 진단키트라든지 아니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고령화로 넘어가는 거니까 네. 고령화와 관련된 알츠하이머, 치매 이런 관련주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네. 이제 한 가지 더 네. 내년 1월 13일부터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네.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새롭게 참여하는 그런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네. 기업들은 벌써 바닥에서 회전을 시키고 있으니까요.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장에 대해서 뭐 어떤 종목들 그러니까 중소형주 안에서도 이쪽으로 좀 보자라고 길을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 알츠하이머 관련주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성장세를 타고 있는 거고, 예, 왜냐하면 이제 사회가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으니까. 그건 무방해서 네,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자세한 종목은 나중에 설명을 네, 드린다는 네. 거고요. 그리고 이제 1월 13일 날 이제 JP모건 컨퍼런스가 있는데 이거 아마 뭐 시청자분들 이제 많이 아실 것 같아요. JP모건 컨퍼런스는 상당히 이제 그 항상 주식시장이 이슈화가 돼 있었기 때문에 매년 초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연계해서 보면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기업들 이런 종목들은 이전에도 주가가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고 그 이후에 뭐 에로 같은 것도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네. 때문에 그런 것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송관종 파트너님께도 좀 질문을 네.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이 사실은 재미가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시장에서 확실히 이 바이오가 네. 대안이 될 수 있을까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 좀 원론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네네. 예,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저도 뭐 언론적으로 답변드려야 됩니까? 아유, 그냥 본인의 생각을 편하게 말씀해 네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좋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중소형 바이오주들도 이렇게 옮겨간 것은 대형주들이 일단 좀 조정을 많이 받았죠. 뭐 시소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소형 바이오주들이 실적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바이오주들의 안 좋은 그런 기억은 좀 잊어버리시고 앞으로 좀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최근에 중소형주들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년에는 또 신규 상장주들이 많이 있죠. 뭐 머드팩토부터 시작을 해서 뭐 새내기 3인방이 신규 상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세 종목이나 또 SK 바이오팜이 상장을 한다고 해서 뭐 특별히 달라질 건 없겠죠. 그렇지만 바이오의 투심을 자극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새내기주들뿐만 아니라 네. 또 이 중소형 바이오주들도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염두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난 상반기 때는 좀 바이오주들 실적이 좋지 않았었죠. 근데 3분기 들어서면서 뭐 바이오주들 실적 안 좋은 게 공식처럼 됐었는데 지금 상당히 실적이 나는 기업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뭐 4분기도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바이오주들은 좋다.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때 보면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하고 뭔가 라이센스 아웃 진행을 하면서 뭔가 큰 펌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과거 5년 동안 보면 이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좀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아우러져서 바이오주들은 뭐 12월 말 내년 1월 이런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근데 이제 가장 좀 모범 답안은 아까 네. 말씀하셨던 네. 그 뭐 치매 관련주나 알츠하이머 관련주들 있잖아요. 네. 뭐 그런 종목들이 가장 좀 바닥권에서 안정을 띠고 있으니까 그런 쪽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송관종 대표님께서도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구조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신규 상장주들이 내년에 많이 그 대여들 특히 뭐 SK 바이오포 이번에 임상 3상 성공한 이런 종목들이 상장을 함으로 인해서 시장 자체 바이오주에 대한 어떤 그 주도 섹터로서의 어떤 그 이슈화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이제 그 JP 모건 컨퍼런스에서 또 이제 거기서 또 좋은 소식들을 들릴 수 있다. 네. 그리고 알츠하이머 쪽을 이제 공통적으로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아직 김우신 파트너님께는 알츠하이머 이야기는 아직 안 하셨는데 중소형 바이오주들 중에서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를 이제는 좀 설명을 해드리면 시청자분들이 좀 좋아할 것 같습니다. 꼭 중소형 바이오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중소형 바이오가 요즘에 좋다고 하니까 네. 근데 아직 나는 대형주가 좋다라고 하시면 대형주로 말씀하셔도 상관없어요. 뭐 그렇습니다. 일단 알츠하이머는 우리 인류가 이제 빨리 극복을 해야 되는 그런 병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네. 저도 뭐 과거에 이제 저희 그 집에 알츠하이머 때문에 제가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는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병은 빨리 극복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파트너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젠백스라든지 알츠하이머를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의 시력은 빨리 개발이 좀 완료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그 부분들보다는 지금 좀 주목해야 되는 게 SK 바이오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지금 임상과 관련해서 신약 개발과 관련해서는 지금 SK 바이오팜 벌써 신약 개발 성공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바이오 주식 중에서 지금 5조 원대의 SK 바이오팜이 지금 새롭게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임상을 성공하지 못했던 네. 그런 기업들의 그 틈을 메꿀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SK 바이오팜이 만약 상장이 된다면 네. 저는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바이오시밀러 3사라는 부분도 상당히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 바이오시밀러가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가 이제 전통적으로 과거에서부터 보면은 이 약이라는 것이 사람이 먹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 생산하는 그러한 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일본에서 생산하는 네. 기업 약이었더라면 이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약.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바이오시밀러 네. 생산한다면 우리 백진수 앵커 드시겠습니까? 저는 효능이 한번 좋다고 해도 좀 생각해봐야 의심할 것 되겠죠. 같아요. 네. 그렇게 사람이 먹는 약이기 때문에 그런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아니 거기는 중국은 애기들이 먹는 분유에도 막 중금속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나오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죠. 특히나 약은.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약이라는 것이 사람이 먹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 어디서 생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신뢰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바이오시밀러 두 군데는 알고 계실 거예요. 네. 하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또 하나는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 네.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던 에이프로젠 그룹의 모기업 네. 에이프로젠이라는 회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바이오시밀러들이 보면은 셀트리온을 제외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에이프로젠이 같이 잘 움직이거든요. 네. 특히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재판과 관련되어 있는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밀려요. 네. 이런 거는 향후에 주가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죠. 네. 그래서 이런 바이오시밀러 쪽에 있는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은 왜 못 오르냐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네. 오르는데 네. 지금 이제 대주주 과세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지금 같이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은 좀 그렇고 12월 26일 이후부터는 셀트리온도 같이 강하게 오를 올라갈 거다. 수 있다. 네. 네. 그런 점까지 염두해 두시고요. 오늘 제가 쌈 리부트 종목으로 바이오 시밀러 종목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끝까지 우리 정주행 시청해 주시면 그 종목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송을 아시는 우리 김우신 파트너님. 예. 그러니까 셀트리온까지는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 종목은 이따가 공개를 삼성 하겠다. 바이오로직스도 얘기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제2의 삼성전자처럼 될 거라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이제 뭐 그래도 작은 종목 하나 좀 중소형주 한번 받고 싶은데 이따
쌈 리부트 때 이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감수 파트너님도 이제 관심 종목들 좀 이제 아낌없이 좀 시청자분들께 좀 주시죠. 모방해서 얘기했다고 했는데 그 아낌없이 얘기라고 하시니까. 네. 일단은 뭐는 저는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알츠하이머는 이따 네. 제가 무료 방송에서 일단 알츠하이머와 치매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네, 알츠하이머와 치매가 이제 거의 비슷한 거잖아요. 사실 네. 비슷한 걸로 알고 비슷한 있죠. 건데 알츠하이머는 일단 이 뇌가 이제 줄어들면서 네. 기억력을 잃는다든가 이제 그런 어떤 질병을 얘기하는 거고요. 치매는 알츠하이머보다 더 큰 범위 내에서 이제 뭐 이렇게 그런 어떤 기억력 상실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다 통틀어서 그냥 치매라는 현상으로 얘기한다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치매는 그냥 하나의 현상이고 알츠하이머는 병명인데 중요한 건 이게 꼭 나이 든 노인들, 어르신들만 네. 걸리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오. 20, 30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네. 우리가 이제 이런 거는 늘 이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제가 이제 잠시 후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제약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내년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기업들, 그리고 저는 사실 제약 바이오를 이제 요렇게 몇 개 종목만 섹터를 앞추려서 봅니다. 오늘 제가 이 노란톡에다 소개시켜드렸던 종목 한 가지, 그 종목 하고요. 요게 이제 바로 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그런 기업인데, 요 기업하고 그리고 한울바이오 같은 종목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녹십자세를 그나마 잘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또 하나 더 소개시켜드리자면 뭐 테라제니틱스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뭐 중소형주이긴 하지만 제약 바이오 중에서 실적이 흑자전환된 그런 기업이고 또 이것도 약간 정치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정치를 안 한다고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네. 지금 영향력은 조금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랩지노믹스 같은 종목이 이 기영아, 다운증후군 진단 키트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또 매수세도 좋고 하니까 뭐 알츠하이머가 꼭 아니어도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 제넥신도 내년에 JP 모건 헬스케어 네.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수급과 함께 보시면 내년 1월 달까지 그런 수익이 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종목들은 이따가 뭐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공개 방송 하실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공개를 하시고요. 그 외의 종목으로 이제 JP 모건 컨퍼런스에 참여를 하면서 모멘텀 있는 종목으로 한올바이오, 녹십자셋, 테라제니텍스, 제넥신 요 정도 이제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이제 하신 말씀 중에 그 알츠하이머가 사실 나이와 관계없이 걸리는 병이다. 예,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까지 주식하는 사람 중에 치매나 알츠하이머 걸린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예전에도 강연회 같은 데 가면은 80 네, 80 맞아요. 드신 이제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게 오셔가지고 10원짜리 고스톱보다 낫다니까요. 본인이 들고 있는 종목이 어르신들. 20개가 넘는데 그 종목을 언제 샀는지 하고 매수 단가를 다 말하더라고요. 맞아, 네, 맞아. 네,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예, 뭐 걱정 안 하셔도 알츠하이머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거기다 수익까지 나면 네, 괜찮죠. 그렇죠. 예. 그리고 올해 또 송관종 파트너님도 종목들 관심 있게 보는 종목 있으면 좀 공개 좀 해주시죠. 네. 뭐 저는 명문제약이나 아니면 뭐 신풍제약 뭐 이런 쪽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최근에 올라갔던 종목들이 대부분 보면 그 거래도 없고 바닥권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라 있는 종목보다는 좀 바닥권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바닥권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종목들이 그나마 좀 안전하니까. 그렇죠. 네. 자, 신풍제약 그리고 명문제약 같은 이 종목들도 알츠하이머 쪽인 것 같은데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좀 풍성하게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시청자분들 참고하시고요. 다음 코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